안녕하세요. G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가 금요일날 저녁에 40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결국에는 끝판에 밀리면서 247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4만 포인트 정확하게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좀 크게 오르다가 115포인트, S&P도 30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네, 3만 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했었는데 끝판에 밀렸어요. 끝판에 쫙 밀리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밀려가지고 정확하게 4만 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전고점이 정확하게 4만 포인트인데 종가 대비 최고가가 4만 257포인트까지 갔었네요. 거의 정확하게 절반을 끝판에 빼고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봉으로 보면은 거의 4만 포인트 근접을 3번 한 거예요. 3번. 3번 했고, 저 밑에 저점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볼 때는 4만 포인트 돌파하고, 이렇게 4만 5천 포인트, 이게 계속 갈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근데 하여튼 다음 주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금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 발표해가지고 좋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또 급등을 보이면서 또 상승 절반을 끝판에 밀리면서 4만에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 돌파를 하느냐 꺾이느냐가 아주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이 크게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5일선 회복을 못하고 금요일날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음봉, 다음 주에 큰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나오면 또 신고가 경신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음봉이 크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조금 상승으로 더 갈 건지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건지는 다음 주 초반 정도면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음봉이 크게 나왔고, 결국에는 5일선 회복하고 크게 상승하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5일선 거의 회복은 못했다고 봐야 되네요. 거의 걸치고 마감을 했는데, 음봉을 또 감싸는 이게 양봉이 또 나오나 또 봐야 되고, 하여튼 간에 다음 주 초반 월화 수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야 지수 중요하지 않죠. 네, 주식만 하면 지수 거의 진짜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왜 저래 지수 안 보고 주식했다고 했잖아요. 굳이 지수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파생하시는 사람 하는 분들은 지수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지수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죠. 지수 흐름에. 그렇지만은 파생을 안 하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그게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산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주식만 하면은 지수를 볼 필요가 없다겠죠. LCDC 현대산업개발도 악재가 막 터지고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악재가 터지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올 때 제가 10,000원 밑으로 갔을 때 뭐라 했죠. 지금은 아파트가 무너져도 이 주식은 사야 된다. 사야 돼서 갖고 있으면은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방송에 몇 차례 언급했는데 지금 보니까 18,000원 와 있네요. 18,000원. 거의 더블 와 있습니다. 최고가는 20,000원 돌파했었죠.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은 믿고 악재가 뜨더라도, 그런 악재가 뜰 때는 이제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좀 진대감치 들고 있으면은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주식은 여러분들이 종목만 제대로 볼 줄 알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심리인데 심리가 진짜 어려워요. 심리가.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심리가 어렵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반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더 어렵죠. 저같이 닳고 다른 사람도 심리가 어려운데, 심리는 왜 어렵냐면은 이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이제 좀 덜한데, 이 욕심 때문에 이게 심리가 어렵거든요. 이 손실을 보면은 더 안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올라가면 또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챙기려고 하는 거, 그리고 먹으면 또 더 먹으려고 하는 거, 막 이런 거 이제 다 욕심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비우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비우려면은, 그리고 심리에서 이기려면 1차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믿음이 가야 돼요. 믿음이. 종목을 제대로 알고 믿음이 가면 그래도 좀 심리가 덜 흔들리죠. 그리고 손실을 보더라도 이게 심리가 안 흔들리고, 그리고 또 이익을 보더라도 좀 목표가까지 어느 정도는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모르니까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나, 이제 손절부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빠지면 어떡하나 하고, 또 많이 갈 종목을 조금 먹고 또 올라당 팔아버리는, 그렇게 또 심리가 움직이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목표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모든 게. 물론 뭐 한계보다 더 이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한계치를 돌파한다.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제 어쩌다가 있는 거고, 대체로는 거의 한계치에서 움직이거든요. 한계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키가 한계치가 한 190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 200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최영만 선수 마냥 200이 넘어간 선수도 있듯이, 그런 거는 드물잖아요. 네, 드물고, 또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60이 한계다 그러면 160 밑에는 또 얼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계치라는 게 있는데, 한계치를 돌파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식도 그렇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10,000원인데, 요 종목이냐 목표가가 예를 들어 20,000원이다. 한계치다 그러면은 보통 20,000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대체로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건 이제 한계치를 돌파하는 거죠. 그런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전부 다 이제 그 챙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고점에는 못 팔아도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심리를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질 때도. 이 현대산업 같은 개발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9,000원 찍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제 13,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악재가 때문에 다시 또 이제 9,000원까지 왔거든요. 이게 9,000원대까지 10,000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원이 좋은 거죠. 근데 뉴스에서 그냥 매일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악재가 터지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모르는 분들은 다 판다고. 파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분석을 하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팔 때가 아니네, 살 때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한 종목이 안 올라간 종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은 심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송에서 안 좋게 얘기를 해도 그 종목을 사서 결국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산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한참 켜요. 이게 한참 켰잖아요. 여기서 또 못 기다리거든요. 개인들은 여기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이걸 못 기다려요. 이게 상당히 몇 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달, 2달, 3개월 정도 됐네요. 이 3, 4개월을 못 기다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또 올라갈 때, 이럴 때 팔게 되고. 근데 여기서 팔아도 잘하는 거죠. 일단 10,000원 아래로 사가지고 15,000원, 14,000원에 팔으면 수익률이 50%는 되니까 더블은 못 먹었어도 먹고 팔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종목은 많아요. 찾아보면은 종목은 많다는 건 뭐냐면은 2,000 종목이 넘으면은 거기서 1,000 종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번에 설명했듯이 2,000 종목 중에 만약에 20 종목만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낼 줄 알면은 종목이 많은 거예요. 종목이. 그런데 2,000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이 500개가 있어도 그걸 찾아낼 줄 모르면은 종목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을 줄 아는, 볼 줄 아는 그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좋은 거, 그런 걸 골라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안심종목 A급 이런 거, 그리고 거기다가 재료도 있고 테마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이런 거 이제 하면은 그건 백발백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보다 더 좋은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요것도 제가 이제 한 7, 8천 원 할 때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네, 선물도 많이 했고 적정 주가는 한 3, 4만 원 된다. 그런데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했던 종목인데 지금 30만 원 돌파했잖아요. 33만 4,500원. 시간은 좀 걸렸어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이 갔지만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죠.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애초에 등록될 때 40만 원 넘게 등록이 됐어요. 40만 원 넘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좀 밑으로 낮춰 잡아가지고 30만 원까지는 간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종목의 한 종목을 제가 발굴을 했거든요. 엊그저께. 네, 그 종목은 제가 멤버십 3, 4단계에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종목도 장기 투자하면은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갔죠. 진짜 한 40배, 50배 갔네요. 40배, 50배. 네, 그 종목도 그렇게는 못 가도 10배, 10배 최고 2, 30배도 가능한 종목인데 하여튼 간에 3, 4단계에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거 아니면 방송 안 한다겠죠. 3, 4단계는. 그래서 종목을 많이 주지 않는다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 단기로 물론 어느 정도 수익은 주지만 크게 먹으려면 장기로 가야 됩니다. 단기로 크게 수익 내려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추천했던 종목 있잖아요. 많잖아요. 종목 수가. 그런 거 최근에 추천한 거 유림 네트워크 이런 걸 단기로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재료가 있으면서 안심유목 A급이면서 최근에 행사를 한 종목이죠. 행사를 했다는 거는 감자를 했든지 액면 분할을 했든지 기업 분할을 했든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한 종목, 그런 종목은 결국에는 크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회사도 좋고 다 괜찮은데 이제 감자를 한 경우에요. 감자 그런 게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유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큰 수익을 줬지만 그래야만 이제 적정 주가까지 온 거예요. 똑같은 유림 에이텍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전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일단 감자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적정 주가가 900원 현재 가격이 적정 주가에 거의 그러니까 올라갈 게 없죠. 네, 그래서 매수를 했어도 큰 손실은 없어도 큰 수익은 없죠. 네, 요것도 매수는 가능하다겠죠. 제가 매수는 800원 할 때 결국에는 한 1000원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800원 왔으니까 매수하면은 수익은 나잖아. 이런 식으로 10%씩 수익은 주잖아요. 요거는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면은 최소한 300원, 400원까지는 빠져줘야 돼요. 300원, 400원까지. 그러니까 행사를 한다면은 이것도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휴리메이트 같은 경우는 회사도 좋고 현재로부터는 감사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800원 아래에서 이렇게 잡는다 하면은 장기로 보면 뭐 따블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고 10%나 20% 수익이나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팔 종목은 아니죠. 더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안심 종목인데 안심 종목 A급은 못 되고 이제 한 B급이나 C급 이렇게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지면 파는 게 아니라 더 잡으면 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응을. 주식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인가 대응이 안 되는 종목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응이 안 되는 종목은 손절해야 됩니다. 예, 손절하는 건 바보짓이다. 뭐 이런 영상을 봤는데 그 맞는 거예요. 네, 바보짓이에요. 그렇지만 손절할 종목은 손절해야 되죠. 애초에 내가 잘못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어간 종목을 손절한다. 그건 바보짓이죠.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냥 기다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주식이지 적금이 아니에요. 주식을 하면서 적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적금은 한번 딱 들면 내려가는 게 없어요. 내려가는 게. 내가 1000만 원 은행에 적금 딱 들어놔봐요. 1000만 원 밑으로는 1원도 안 내려갑니다. 그냥 1년 기다리면 단돈 10만 원, 20만 원에도 나와요. 더 플러스 돼가지고. 그건 적금이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식입니다. 빠지니까 주식이에요. 빠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빠지는 거는.
빠진다고 겁먹을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다만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제가 종목과 대응을 하겠잖아요. 주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살 것인가. 그냥 기다릴 것인가. 그거를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그냥 대응하는 것과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하는 거죠. 빠질 때 왜 빠지나를 봐야 돼요. 이유를. 아무 이유 없이 빠진다. 그러면 대응하면 되고, 회사에서 무슨 악재가 떴다. 근데 그 악재가 이 회사의 존폐를 좌우한다. 회사가 문 닫을 지경이에요. 악재가. 상장 폐지도 될 지경이고. 그러면 손절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악재다. 그러면은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제약 바이오주 그런 종목은 회사가 좋고 그러면은 대체로 올라갑니다. 큰 재료가 없어도.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은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게 돼요. 옵투스 제약도 큰 수익을 줬듯이 거의 뭐 더블 가까이 갔잖아요. 목표가 10,000원까지 갔는데 물론 장기로 가면 더 갈 수가 있지만은 요거 말고도 대봉 앨리스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이게 제약주거든요. 제약주인데 뭐 지금은 뭐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요게 그러니까 예전 얘기에 옛날에 제가 한 종목에 100억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못 먹었다는 종목 그 종목 할 때인데 요게 이제 제가 제 친구한테 또 요걸 사놓으면 큰 돈 벌 것이다 했거든요. 요때 이 종목이 4,000원 했었는데 잘못 봤네요. 막 2,000원인데 지금 착각을 했어요. 이상하다가 있습니다. 연도를 잘못 봤어요. 이때 지금 12년 되니까 이때 2,000원 했었습니다. 2,000원대. 2,000원 이때래요. 이때 한참 됐죠. 이때 제가 요 당시에 써니전자를 보면 알 거예요. 이당 써니전자가 일단 300원, 400원 했을 때니까 그게 10,000원까지 갔거든요. 30배. 네, 거기에서 100억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 요것도 제가 좋다고. 왜냐하면 요거는 회사가 이제 우량주니까 지금 옵투스 제약 마냥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뭐 요거 사놓으면 큰 돈 벌다고 했는데 15,000원까지 갔잖아요. 결국에 15,000원까지. 단기적으로는 6,000원까지 갔고 장기적으로 15,000원까지. 지금도 13,000원. 요게 이제 옵투스 제약과 비슷한 경우였었죠. 네, 이런 식으로 종목만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은 장기 투자하면 거의 다 성공합니다. 제가 장기 투자로 준 종목이 성공 안 한 종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오프라인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벌려놓지 말고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좀 묻어둔다면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 바이오주는 좋은 안심 종목을 개발한다면 장기 투자하면 거의 성공을 해요. 더군다나 우량주 같은 거는 상당 폐지될 염려도 없고 보통 제약주가 막 신라젠 마냥 엄청나게 안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소문나고 들어가면 거의 다 깡통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적정 주가가 그냥 뭐 오고 많이 상승한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익이 안 나요. 보면은 15,000원대 계속 위에서 14,500원만 가면 다시 또 한 7,000원까지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위험한 구간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은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차트보다 그 기업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죠. 순서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000원 초반에서는 수익이 난다고는 하지만 추천을 하지 않는 게 안심 종목이 아니에요. 적정 주가를 치면은 지금 이거 500원도 안 됩니다. 500원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대형주 같은 거 제가 추천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대형주는 큰 수익이 별로 없어요. 삼성생명도 제가 가끔 추천을 하는데 자주 하질 않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만 이렇게 많이 다루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왜 안 하냐 뭐 그런 걸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형주도 가끔 언급을 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좀 했는데 수익률 높은 걸 해야죠. 수익률 높은 걸.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도 제가 추천해가지고 몇 배씩 올라간 건 없어도 이렇게 수익 단기적으로 20-30% 수익 난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 보는 건 똑같거든요. 대형주나 소형주나 중소형주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좀 틀려요. 업종별로는 이게 제약바이오인지 뭐 로봇 관련주인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업종마다 보는 방법은 조금씩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종목을 볼 줄 알아도 심리가 흔들리는데 종목을 볼 줄 모르면 진짜 심리가 엄청 흔들리죠. 네,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믿고 기다리라고 해도 좀 빠질 때 손해보고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엄청난 후회를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심리가 뭐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간에 심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식은. 고수도 얘기한 게 틀린 게 없어요. 뭐 심칠기삼이다 이런 게. 저도 초창기 때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어떻게 심리가 7이냐, 기술이 3이고, 기술이 7이야 맞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심리가 7도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심리가 어렵다. 그 심리는 왜 어렵냐? 첫째, 몰라서. 둘째, 욕심 때문에 심리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좀 단기적으로 큰 상승 나오는 거와 장기 투자하기 아주 좋은 종목 가끔 가다가 자주는 못 올리죠. 멤버십 3단계, 4단계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아침 방송은 멤버십 2단계부터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방송 뭐 종목을 거의 매일 언급을 하니까 기왕이면 자주 언급하는 거 좋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로 대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방송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종목을 언급할 때는 그냥 언급하는 종목도 있고 또 거기다가 혹을 붙이잖아요. 이 종목은 더 빠질 게 없다. 이 종목은 진짜 좋은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도 주고 막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그 운도 좀 따라야 됩니다. 운이 안 따르면 좀 안 돼요. LS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쫙 진짜 좋게 올라가다가 또 빠지잖아요. 여기서 이게 쭉 올라갈지 빠질지 모르면 또 빠지네요. 파는 사람도 좋은 거고 또 안 파는 사람은 또 안 좋은 거고. 앞전에서는 뭐 이런 데서는 파는 사람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날 상한가셨으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갔죠. 네. 계속 수익을 쳤으니까 이 종목도 제가 추천하고 전부 다 계속 현재까지. 그래서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주식 운이 크게 먹으려면. 더 먹으려고 하면은 빠지고 팔면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엇갈리는 경우가. 그래도 중요한 건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목은 많이 있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수익 나서 팔면 그 종목이 더 가든 말든 잊어버리고 다음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TV였습니다.